네, 이제 블랙컵 대한민국 오메가 팀 대 유라시아의 경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남았고요. 내일 4월 27일 저녁 5시에 티켓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기대하고 있고 이때 진짜로 가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경기가 열리는 5월 2일 날 개인적으로 저랑 그 제 애기랑 세이브 더 칠드런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대전이거든요. 10시에 행사를 하고 간다면 갈 수는 있는데 좀 이때가 좀 어린이날 전후고 하다 보니까 그 아내가 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랑 저랑 같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소식을 좀 알려볼게요. 자, 근데 이 블랙컵 경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 손호찬 선수 대 이스마일 불곰 선수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와, 너무 센 상대를 만난 거 아니냐 걱정한다. 그 이번에 그 프로모션 영상을 보시면은 검전 대표님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요주의 인물 지금 모든 전 국민이 이분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손호찬 선수를 소개할 정도로요. 자, 그럼 왜 그런가 봤을 때, 실제로 이 이스마일 선수의 전적이 어마무시합니다. 10승 1패의 강자를 만나게 되었죠. 한번 테플로지를 같이 볼까요? 자, 이제 블랙컵 경기를 알리는 테플로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스마일 켈레메토브. 어우, 생긴 거 진짜 빡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보게 되면은 무려 7KO 1 서브 미션, 그 다음에 두 번의 판정. 그러니까 타격가로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다게스탄 계열들이 레슬링을 잘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타격도 잘하는 선수다. 근데 의외로 전적을 보면요. 그렇게 압도적인 강자일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여기 아랫부분은 이제 아마추어 바우트, 아마추어 경기니까 이제 빼고 얘기하자면은 여기 데뷔전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상대 전적들이 데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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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 1패, 그 다음에 조금 강자 잡은 게 6승 2패, 5승 3패, 또 데뷔전. 그랬다가 8승 3패의 강자를 만나니까 바로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강자와 싸운 건 맞아요. 16승 9패와 9승 3패의 강자를 꺾은 것은 맞는데 이때 경기가 2023년에 한 번, 2024년에 한 번 굉장히 늦은 경기였어요. 오래된 경기였어요. 이 정도면은 특히 마지막 경기가 벌써 1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흔히 링러스트가 올 수도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석해 보자면 일단 생각보다 무일전적이다. 왜냐면 10승 5패 중에 절반이 데뷔전 상대로 거둔 승리였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경기 텀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일 최근 경기가 2024년 11월 15일, 그 다음은 그 전 경기가 2023년 12월 15일, 그리고 이번 경기가 2026년 5월 2일인 것을 감안하면은 꽤 경기 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호찬 선수가 못 이길 경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손호찬 선수를 정말로 정말로 응원합니다. 네, 개인적인 친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손호찬 선수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천안 지역, 네, 제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정확하게 천안이 고향은 아닌데 저는 정확하게는 아산시가 고향이거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근데 제가 대학교를 천안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천안에서 거의 활동을 저도 왔다 갔다 많이 했다 보니까 그 약간 좀 천안 출신이라 했을 때 느껴지는 좀 친밀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아고라 직관 갔을 때 손호찬 선수가 저희 아이를 너무 반겨주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알아보고서 막 사진 찍자 얘기해줬어가지고 그때의 고마움이 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손호찬 선수를 이번에 정말로 정말로 응원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어떤 뭐 손호찬 선수의 뭐 경기 분석 그런 거를 하려고 영상 킨 게 아니라요. 뭐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저는 손호찬 선수를 떠올렸을 때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대처를 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손호찬 선수는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선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여론이 엄청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 손호찬 선수가 여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도 참고할 만한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한번 분석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일단 손호찬 선수가 왜 논란에 휩싸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타이틀 획득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냐? 2024년 1월 20일 블랙컴뱃 10에서 타이틀전을 치르게 됩니다. 패더급 타이틀전 여기 나와 있는 신승민 선수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근데 이때 사실 손호찬 선수의 전적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바로 1승 1패였죠.
아니 어떻게 1승 1패짜리가 타이틀전 기회를 받냐? 자, 근데 그 타이틀전을 받은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바로 실미도 오디션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때 당시 같은 경우는 블랙컴뱃이 아직까지 초창기였고 선수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 오디션에 타이틀전 샷을 거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우승하면서 타이틀전을 얻게 되고 그 경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광남 선수에게 심각한 부상이 있던 것이 밝혀지게 돼요. 그러면서 야, 저거 타이틀전 기회도 꼭먹이었는데 심지어 타이틀도 꼭먹이었네. 상대방이 이제 부상이었어가지고 이런 그러면서 이제 비난 여론이 올라온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뭘 기대하게 되냐? 저 녀석 빨리 방어전 해서 실체가 까발려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됩니다. 저 실력도 없는 녀석. 왜냐하면 그때 당시 패더급 라인업이 짱짱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시라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모아이 선수 있었죠. 근데 이런 선수들 위에 타이틀 꼭먹을 한 손호찬이 있다.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타이틀전 하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손호찬 선수가 부상으로 방어전을 오랫동안 치르지 않습니다. 대략 한 1년 4개월 동안 타이틀을 그냥 쥐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방어전을 블랙컴뱃 14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그때 이제 그 프로모션 댓글들을 보면은 아우 이때의 그 비난 여론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손호찬 욕먹을 만한 짓 했음. 급이 안 맞는데 챔피언 방어전도 안 하고 버티니까 팬들이 빡치지. 손호찬 내가 모아이 이긴다 크크크 올해 가장 웃겼다. 빡치는 포인트는 딱 하나지 왜 벨트 달고 방어전을 안 해? 증명한 것도 없잖아. 이런 여론들 가운데 고생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과연 이때의 비난은 합리적이었나? 자, 일단 1승 1패가 타이틀샷을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었나? 자, 근데 당시 블랙컴뱃 상황을 떠올려 보면은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초창기였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비슷한 전적으로 타이틀을 받은 사람들 많이 있었죠. 뭐 삐에로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파이선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또 그 전에 그 배드가이도 마찬가지고 다 부족한 전적 상황에서 타이틀을 획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호찬 선수만 그렇게 비난받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상을 입은 선수 상대로 승리한 것은 비겁한 것인가? 네,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상대 선수인 광남 선수도 어찌 보면은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의 판단으로 경기를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당한 경기였고 그 정당한 과정으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마치 그 상대인 광남 선수가 엄청나게 하자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광남 선수한테도 사실 예의는 아닌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정말로 타이틀전을 오랫동안 회피했는가? 자, 근데 날짜를 잘 계산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자, 보세요. 자, 타이틀을 획득했을 때가 2024년 1월 20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무림풍 경기가 있었죠. 2024년 7월 13일에 타이틀전 치르고 불과 한 6개월도 안 되어서 무림풍 경기에 국가대표로 나서게 됩니다. 또 이때 손호찬 선수가 부상도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요. 이때 시원하게 승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이틀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가 2025년 5월 6일인 거죠. 자, 그럼 날짜를 한번 볼게요. 그렇게 오랫동안 경기를 안 뛰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6개월 만에 무림풍을 했었고 그 다음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쉬었던 걸 감안한다면은 그러니까 무림풍이 있고 나서 1년도 안 되어서 방어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방어전을 오랫동안 안 한 선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좀 억울할 수 있는 와중에 굉장히 과한 비난이 손오찬 선수에게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손오찬 선수가 굉장히 잘못된 대응을 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일단 아직까지 혈기왕성한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 DM 문화가 유명인들을 정말 그 피폐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 댓글 봤던 것처럼 왜 타이틀전 안함 이거 너무하지 않은 그 정도는 사실 악플이라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DM으로 그 더러운 메시지 보내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 비공개 계정 파가지고 약간 그런 심리인 거죠. 지금 인생 밑바닥에 있는 내가 저 유명한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도 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진짜 자존감 낮은 인생들한테 굉장히 좀 뭐랄까 재밌는 오락거리가 되거든요.
그 평소에 내가 말도 못 걸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DM이든 뭐든 보내서 긁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마치 내 존재적 가치가 저 사람과 동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긁으려고 DM을 보내는 거니까 막 온갖 드라마를 다 보낸단 말이에요. 뭐 부모욕, 자식욕 기본이죠. 그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충분히 잘못된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요새 SNS가 있잖아요. SNS가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SNS가 보통 선수들이 많이 실수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죠. 왜냐면은 과거에는 선수들이 어떤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통로가 많지 않았고 다 공식적인 루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혹은 뭐 카메라 앞에서 또 보통 옆에 그 감독님과 대동해서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보통 정제된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SNS는 그냥 누워서 딸깍 뭐 누구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이때 굉장히 잘못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뭐 팬들을 비하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니들이 뭘 알아? 니는 뭐 이 판을 모르잖아. 뭐 니네가 부상을 알아. 뭐 감량을 해봤어. 뭘 알아? 라든가 정말 그 격투기 선수들이 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건데 그 자신의 강함을 상대로 억압하는 거. 그러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막 야 찾아와 맞짱 뜨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는요 절대 선수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팬 문화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이 있기 때문에 그 업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팬들보다 선수들이 전문가는 맞죠. 근데 정말로 전문가들만 그 업계를 보고 지켜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관심과 돈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습니다만 그 축구 선수 기성용 선수한테 지금도 꼬리표처럼 붙는 게 있죠. 억울하면 니들이 뛰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뛸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서 보러 오는 건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애초에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언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특히 격투기 선수들이 빠지기 쉬운 건데 정말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들도 사실 굉장히 극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운동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무기처럼 활용하는. 그래서 막 건달들처럼 행동한다든가 아니면 약한 사람 괴롭히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은 본인도 그걸 똑같이 활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함부로 말해? 확 때려버릴까 보다. 그거는 그동안 자기가 했던 운동을 마치 일반인에게 무기처럼 활용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억울하고 화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죠. 근데 손호천 선수는 굉장히 어른스럽게 대응했습니다. 일단 SNS로 실언을 하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식적 발언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프로모션 영상을 좀 볼게요. 자, 백 부장님께서 자, 이거 1년 만인데 원래는 진작 뛰었어야 되는데 부상 때문에 쉬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욕을 너무 많이 먹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후에 손호천 선수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모범적인 대응이죠.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의 비난 중에서 억울하고 비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동시에 팬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1년 4개월 동안 타이틀을 안 치른 건 맞아.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울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겠지만은 근데 상대방이 보았을 때 어떤 억울함과 화를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럼 그것을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비난 여론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비난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계속 욕먹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계속 욕먹어야 돼.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공식적인 루트로 이렇게 자신이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죄송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만 받아주더라도 이런 어떤 부정적 여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죠. 자, 그 다음 또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백 부장님 이렇게 말하세요. 자, 근데 지금 손호천 선수가 런호찬, 막 도망왕, 뭐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 이미지가 강한데 좀 어떠세요? 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한번 볼게요. 자, 런호찬 뭐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경기 보시고 제가 경기 이기고 또 콜아웃 할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누구 콜아웃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론에 대해서 말로 상대하기보다 확실한 카드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비난 여론, 손호찬 선수는 상대방을 회피하는 선수이다. 자, 그러면은 이 안 좋은 여론이 아님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만약 강한 상대방을 지목한다면 내가 회피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딱 확보하고 나니까 사실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런오찬이냐, 내 그때 부상 얼마나 심했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더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말로써 여론을 뒤집기는 정말 힘듭니다. 어찌 보면 계속 안 좋은 여론과 말싸움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한 카드로 잠재웠죠, 실제로. 자, 근데 이후에 결국 방어전을 치루었고, 근데 방어전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방어전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사실 이제 엄청난 비난이 또 올 수 있겠죠. 아, 거봐. 역시 물 챔피언 맞았네. 막 이런 비난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대응했어요. 자, 한번 그 대응을 좀 볼게요. 자, 경기 패배한 이후의 인터뷰입니다. 자, 아닙니다. 오늘은 저 벨트가 저보다 시라토니한테 더 잘 어울렸고 저는 아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와,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사실 막 그동안에 서름도 얘기할 수 있겠고 아니면 사실 지금 나 그렇게 약한 거 아니야. 왜냐면은 시라토니 선수 모든 경기 KO 났었는데 나 KO 안 났지. 근데 그동안 너무 비난들 했지.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어떤 억울한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비난 여론을 정면으로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비난 여론 중에서는 사실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은 무엇이냐? 어쨌든 내가 경험이 부족한 챔피언도 맞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어전에 실패하면서 내 실력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면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은 사실 또 이거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논리도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여론을 상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내가 방어하기 어려운 공격이 왔을 때 내가 방어하기 어려운 공격이야.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그 공격을 그대로 시원하게 맞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론전의 목적은 어떤 논리와 공격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논리와 공격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대중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들이 대중들이 보았을 때 내 실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 그러면은 그 의견을 그대로 내가 받는 거죠. 아,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부족했던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비난하려고 하다가, 우리 말이 먹히네? 얘가 우리 말을 잘 이해하고 있네? 그러면서 비난 여론이 쭉 감소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바로 락스톤을 콜아웃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나는 회피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일단은 야, 어린 선수가 어쩜 이렇게 잘 대응을 했을까? 그 다음에 또 이때가 패배 후 인터뷰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너무 정신도 없고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고 또 그동안에 서름도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깔끔하게 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추측하기로는 개인의 인성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이제 최준서 선수 영상 때 항상 얘기하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가정이 되었든 아니면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좋은 조언을 해주었든 아니면 체육관에 좋은 사람들이 있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대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좀 다 좋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로 정말로 그 대처를 너무 잘했죠. 이런 식의 대처는 앞으로도 많은 선수들이 배워야 할 대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대처 과정을 한 번 더 요약해 드릴게요. 어떤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그 비난 여론 중에서 감정은 배제하고 그들의 주장을 먼저 파악하기. 막 DM으로 들어온 말, 모욕적인 말 아마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터넷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모든 주장을 딱 갖다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감정은 갖다 버리되 그들의 주장과 논리는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가급적 말보다는 그 카드로 대응하기. 그러니까 아까 손흥민 선수가 했던 것처럼 오케이, 그러면 내가 경기에 이기든 지든 강한 선수를 콜아웃한다면 내가 회피한다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만약에 그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떤 자료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주장했을 때 내가 녹음본이 있거나 뭐 카톡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그 카드를 공개하면 되겠죠. 보통 말은 여론은 잠재우기보다 더 키울 때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 마지막, 자, 이게 2A고 그 다음에 2B. 그래서 1번의 과정을 통해서 파악한 그 주장이 봤을 때 내가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너 부상 때문에 그동안 런쳤다, 너는 약한 선수다,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어떤 증거물로 이길 수 있는 주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차라리 그 여론을 시원하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여라.
네, 아이고, 타이틀전 오래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부상이 있다곤 하지만은, 에이, 타이틀전 치르는 게 더 챔피언의 덕목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처럼 뭐 경기 패배 이후에, 네, 시라소니 선수가 확실히 더 챔피언에 어울립니다. 이렇게 그 여론을 딱 맞는 모습을 보이면 좋다는 거죠. 더 짧게 요약. 여론의 논리 파악하기. 대응할 수 있다면 말보다는 카드로. 대응할 수 없다면 시원하게 인정하기. 근데 이게 핵심이었고 이 핵심을 손호찬 선수가 너무너무 잘했죠. 그래서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대중을 상대하는 능력은 누구보다 챔피언이었고 베테랑이었다라고 정말 극찬하고 싶어요. 네, 정말 손호찬 선수 네, 응원하고 이번에 꼭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마지막으로 조금 팬심에서 약간 조언이라고 할까요? 참견이라고 할까요?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닉네임이 좀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지금도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닉네임이 이름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유찬, 손오찬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그 닉네임이 가장 그 빛날 때가 언제냐면은 그 아나운서가 콜 할 때잖아요. 그 회색 아나운서가 뭐 예를 들면은 시라소니 방성혁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홀리비스트 김대환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름을 콜할 때 좀 힘이 빠지는 게 있어요. 손유찬, 손오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리적으로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닉네임이 아쉽습니다. 요거를 좀 바꾸시면 어떨지. 근데 만약에 손오찬 선수만 괜찮으시다면 저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입장곡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입장곡. 그러니까 사실 입장곡이 한번 제가 이것도 컨텐츠 하고 싶은데 입장곡이 보통 두 가지 컨셉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때려 부수게 신나거나 아니면 비상하거나. 근데 진짜 안 좋은 입장곡이 뭐냐면요. 발랄한 입장곡. 근데 이건 진짜 안 좋거든요. 그 옛날에 그 해적왕 선수가 옛날에 입장곡 그거 썼어요. 그 원피스. 내 어린 시절 우연히 그때 좀 너무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적왕이기 때문에 원피스 주제가 한 거는 알겠다만 그 비장한 가운데서 신나는 것도 아니고 발랄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 깼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입장곡이 좀 그런 느낌이 나요. 그 만화 주제가다 보니까 드래곤볼 OST죠. 신나 신나게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사 자체도 신나게 이게 약간 좀 경기에 비장미를 좀 떨어뜨리는 게 있어가지고 좀 바꾸시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도 몇 개 찾아봤는데 좀 제가 추천하는 곡은 너무 유명한 거고 좀 오래된 거기도 한데 만약에 괜찮다면 이런 느낌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 건즈 앤 로지스의 Sweet Child O' Mine 이거 곡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곡. 아마 들어보시면 바로 알 텐데 좀 요 곡이 저는 손호찬 선수의 바이브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 젊음과 강한 패기, 신남. 네, 약간 이런 스타일의 곡으로 입장곡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근데 뭐 닉네임 안 바꿔도 입장곡 안 바꿔도 손호찬 선수를 응원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